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야죠. 요즘에 좀 좌절감이 들어요. 저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식적인 인간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가? 일단 오늘 주제도 여러 방면으로 봤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다른 것도 문제가 되겠다, 파급 효과가 크다 하는데 일단 이슈가 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농지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이슈인데, 확대해보면 농지뿐만 아니라 기타 부동산을 판매할 거나 매매하실 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전적으로 이제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개인과 법인에 따라 세율은 좀 차이는 있지만, 일단 개인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세율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율이랑 똑같죠. 누진세율인데 뭐 6%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구간마다. 그렇죠. 그래서 뭐 45%도 되고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는데, 이제 양도 차익이 크면 보통 이제 억 단위가 되다 보니까 뭐 30-40% 구간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양도세 좀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이 많은 분이, 그래서 A라는 부동산을 판매해서 양도소득이 생기고, 네. 또 B라는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기면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지면 네. 합산이죠. 그렇죠.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아까 A라는 부동산에서 1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생겼고, B라는 부동산을 판매해가지고 또 1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생기면 2억이 되니까 네. 차익이 커지면서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한참 이슈가 됐던 아파트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많은 다주택자분들은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손실 나는 거 있으면 이익 날 때 팔아가지고 상계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좀 분산의 개념, 시기적으로 시간을 나눠가지고 분산을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왜 그런지는 이제 좀 뒤에 한번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의 이제 예시로 들 게 농지인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농사를 짓다가 팔게 되면 혜택이 있는데, 있죠. 감면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8년 적용을 한 다음에는 감면이 이제 1억까지 되죠. 매년. 1억이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1억이 나왔다. 그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에도 또 1억이 있고 5년 동안 이제 합산해서 2억으로 끝이 나긴 합니다. 그렇죠. 농지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A, B가 있는데, 팔았을 때 뭐 계산의 편의상 양도세가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만약에 이 농지를 한 번에 다 팔면, 올해 한 해에 다 팔게 되면 1억은 세금 감면이 될 거고, 네.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내는 거죠. 만약에 이걸 조금 피하기 위해서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면 1년에 1억, 5년에 2억이니까 세금 없이, 없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네. 오늘 쟁점이 된 분도 이거를 노리고 이제 부동산을 정리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감면이 안 된다. 뭐 안 된다기보다는 일부만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내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건 내용은 지금 다 설명하셨는데, 네. 하나의 필지를 두 개로 나눠서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12월 달에 잔금을 받았고 또 하나는 1월 달에 잔금을 받은 거예요. 해를 달리해서. 네. 양도는 잔금 기준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나 빠른 날이 기준인데 보통 잔금 받는 날 등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잔금 받는 날 등기를 했죠. 하나씩. 근데 해를 달리했어요. 양도세는 한 해를 합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는 기간이 틀리고 감면을 각각 1억씩 받았는데 안 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한 번에 판 거다. 해가지고 감면을 1억만 해주고 1억을 추징했습니다. 이게 너무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1억 만약에 6월에 팔고 내년 6월에 팔았으면 안 걸렸을까요?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마 통지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한 걸로 들어보면 당연한 거고 억울하잖아요. 아니 양도라는 게 잔금 치르는 거 기준이고 잔금 받고 등기도 분명히 해를 달리했고 맞춰서 했는데 왜 이거를 추징하냐, 너무 억울하다 해서 심판원에 들어갔고 이 신청 다 했고 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이걸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아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사례로 이와 같이 한 분들에 대해서 전부 지금 통지를 날렸어요.
그리고 추징을 진행하고 있고 다 추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대부분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미 이긴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다퉈야 되는 현실이 생긴 거고, 이거는 들으신 분도 의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컨설팅을 하셨던 분들도 의아하실 거고. 그렇죠. 왜냐면 농지라고 하면은 조금 드문 일일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라든지 일반 건물, 부동산, 지분 형태로 쪼개서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거기까지 추진이 된 건 간섭은 안 아니고 했죠. 그리고 이제 농지도 사실 관례상 이렇게 감면을 벗겨서 이렇게 찢어서 하는 게 그다지 많았죠. 뭐 사람들이 의혹을 갖지 않았고,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쵸. 인식했죠. 내가 이만큼 판다는데 뭐 누가 뭘 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게 추징이 되는 사례가 생긴 거고, 저는 사실 이게 아니 실지를 분명히 잔금과 등기가 찢어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추징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일단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오늘의 사례를 좀 깊이 들여다볼게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시는 거고, 이거에 해당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왜 실질적으로 이건 하나의 계약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만 감면해 주는 거고 네. 두 번 나누는 건 안 된다는데 왜 그런지 이제 처분청의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양도인하고 양수인이 같다. 뭐 양도인이야 당연히 내가 팔았으니까 내가 팔았으니까 같다. 같은 건 당연한데 산 양수인이 사람이 같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기만 다를 뿐. 매입한 시기가. 그래서 이건 쪼개 팔기 한 거 아닌가? 요거 이제 의심을 한 거고, 또 하나는 필지가 하나였어요. 이 사례는. 그렇죠. 원래 원필지는 하나였는데 필지를 분할을 합니다. 이 필지 먼저 팔고 나머지 필지를 팔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 결국에 이걸 다 사긴 살 건데 감면을 위해서 나눴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지금 뭐 고지서가 나가는 분들도 지금 뭐 두 해에 걸쳐서 땅을 나눠 판 분들이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이제 동일인에게 맞습니다. 나눠 파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대출을 끼고 매수인이 사셨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대출을 다 일으켜가지고 한 번에 살 수 있는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두 번에 나눠서 했다라는 거는 돈이 없어서 뭐 두 번에 나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주변의 땅과 함께 이제 다른 일을 할 건데 결국에는 둘로 나누든 아니면 하나로 사던 이 땅은 어차피 살 땅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참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 거였는데 나눠서 사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매매계약서상에 1차 첫 번째 땅을 팔 때 두 번째 땅도 팔겠다 라는 매매계약이 이제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미 이 땅과 함께 저 땅도 이 사람한테 팔 건데 왜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괄적으로 매매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늘 그렇지만 우리 박수음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분통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팔고 그런 순서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다른 분한테 팔면 좋겠지만, 양순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지를 받으시고 아마 지금 뭐 조사 끝나고 이미 납부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의 신청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다퉈야 될 게, 대부분 판례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사례 말고 또 납세자가 이긴 사례도 있어요. 그쵸,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재하는 상황인데, 일단 세무서에서는 이긴 걸 가지고 이제 다 통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각자 입장에 맞춰서 이걸 나눠서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항변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무조건 진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입증이 되면 이길 수도 있고, 지금 일단 통지가 되는 건 같은 소유자, 같은 양수인, 그리고 기간을 달리했을 때 감면을 1억씩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고지를 해서 이제 그 소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에 같이 팔겠다는 그런 특약사항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빌미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너는 하려고 했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형식하고 자금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
파는 거는 내가 원래 이 필지만 팔고 이 필지는 안 팔려고 했다가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이게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도에 대해서도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거고 지분대로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준비한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를 분할해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